식사하셨어요? 많이 드셨어요? 많이 드시면 졸린데. 자, 오늘 이제 23회 기출문제, 작년 문제인데, 그 중에서 저번 주에 그 국토계획법, 개발법, 농지법, 세 개 법률은 저 김인상 선생님한테 들으셨을 거고, 자, 오늘 저하고 같이 이제 정비법하고 주택법, 그리고 건축법 세 개 법률, 이 기출문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. 이 기출문제 해설이 지금 좀 이른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출문제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, 또 쉬운 문제도 있어요. 그래서 한 5월달 정도 가서 이게 풀이하는 게 이제 맞는 그 순서인데 좀 일찍 뭐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 그 자료 중에서 기출문제 분석표고 받으셨죠? 기출문제 분석. 제가 이제 예전에 10회부터 쭉 그거 안 받았어요? 문제만 또 꼴랑 받았어 또. 빨리 갖고 오세요.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갖고 그 분석표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시험 총평이다 해서 23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법 문제는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. 예년에 비해서 예년 21회, 22회 이런 이제 예년 시험에 비해서는 좀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. 많이 합격생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경향 분석해갖고 그 중에서 1번 법률별 출제 문항수 이거는 뭐 수업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 두 번째 출제 난이도 한번 보세요. 출제 난이도. 그래서 작년 23회 기출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상위 문제, 즉 어려운 문제, 이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맞출 수가 없는 이런 난이도 상위 문제는 딱 8문항밖에 안 돼요.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난이도 상인 게 8문항. 그 다음에 중,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중급인 문제가 23문항. 반 이상 됩니다. 반 이상. 그리고 난이도 하,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공법에 그냥 냄새만 맡아도 맞힐 수 있는 그런 난이도 하인 문제가 9문항으로 뭐 20대, 60대, 20 이런 비율로 출제됐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어려운 문제, 즉 난이도 상급인 문제는 8문항밖에 안 되니까 그거 다 틀리고 우리가 중하급 문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공법은 내용이 가장 방대해요. 6개 과목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이게 원래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출제되는데 그런 이제 출제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그것만 공부하고 맞춰도 얼마든지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요.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8회부터 쭉 상중하 분류해갖고 쫙 써놨는데 그 맨 끝에 그 23회 작년 문제에서는 난이도 상위 문제가 8개. 그러면 중하 그거 합치면은 총 몇 문항이냐? 그거 합치면은 32문항. 그것만 맞춰도 80점까지 나오는 거예요. 80점까지. 또 20회 시험에서도 난이도 상위 문제가 14문항이야. 많죠. 근데 난이도 중하 그거 합치면은 26문항. 그것만 다 맞춰도 60점이 넘어가는 거예요. 또 21회 문제가 제일 어려워서 난이도 상위 문제가 16문항이다. 16문항. 다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. 중하 그 정도만 충분히 맞춰도 얼마든지 합격 점수 맞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동산법은 절대 욕심 부려갖고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야. 옛날부터 면과락이 목적이라고 해요. 면과락. 과락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또 과락 넘어간다고 40점만 또 딱 맞으면은 간땡이가 또 벌렁벌렁거려. 이게 또 하나 체크를 또 잘못해갖고 또 꽈락은 아닌지. 그래서 한 45점 요 정도 맞으면 충분한 거야. 그래서 나머지 15점 이거 어디서 보태주면 되는 거냐? 중개사법에서. 중개사법은 얼마든지 고득점 맞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맞을 수 있으니까 공법은 절대 욕심 부려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똑같은 분량이라도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법은 뭐 제가 공인중개사법 과목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공인중개사법 과목은 법률하고 시행령, 규칙 다 합쳐봤자 조문수가 200개 조문밖에 안 돼. 200개 조문. 그럼 여기서 40문항이 출제되는 것과 우리 부동산법은 6개 법률의 조문수를 합치면 1500여 개가 됩니다. 그럼 분량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. 그럼 이 1500여 개 조문 중에서 40문항 출제하는 거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갖고 공부하면 당연히 어디가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냐. 중개사법이에요. 그래서 이 중개사법은 공부하면은 나중에 80점, 90점, 작년에 23회 시험 100점짜리도 수두룩해요. 그 정도로 이 고득점 맞을 수 있어. 근데 공법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. 틀리라고 내는 문제. 그런 것들 연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. 난이도 중하.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.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가 난이도가 중이고 한지 이런 걸 모르죠.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어갖고 요거 중요하다. 특히
제가 수업하면서 별표 매기는 거. 별표 3개짜리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. 별표 하나짜리는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거. 그것만 제대로 소화해도 얼마든지 중학급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 욕심 부려갖고 공부할 필요 없고. 그 다음에 이 또 시험에서 꼭 떨어진 사람들이 변명하죠. 저놈이 안 가르친 데서 내 갖고는 내 시험에 떨어졌다. 근데 대부분 우리가 수업하는 부분이야. 이게 이제 100%다라고 하면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한 70% 정도 나중에 70% 정도 수업하는 거예요. 나머지 30%는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버려야 돼. 이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해야 되고 그러면 이 70%에서 물어봤는데 요거를 틀려가지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이 제가 안 가르친 부분 강의 안 하는 부분에서 출제했다.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강의 안 하는 부분이에요. 또 강의해봤자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못 맞춰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맞출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내 문제를 틀려갖고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이 공법은 이 선택과 집중, 즉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이 수업하는 부분 그거라도 확실하게 이제 공부하시면 된다. 그 다음에 그 3번째 지문 길이 그거 보면 저희 문제를 물어보는데 지문의 길이 그것도 이제 18회부터 한번 쭉 봤는데 점점 갈수록 문장형 문제, 즉 장문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 많아집니다. 늘어나게 돼요. 그래서 18회 때 보면은 문장형으로 길쭉하게 문장형으로 물어본 문제는 10문항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딱딱 단답식으로 30문항이 출제가 됐어요. 그럼 18회 때 시험 봤으면 얼마나 쉬웠겠어 그게. 딱딱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갈수록 20회도 그렇고 21회, 22회, 23회 가면서 문장형 문제가 점점 많아진다면 단답식 문제는 거의 없어요 요새는.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긴 지문들 40분 안에 풀어갖고 해결하려면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뭘 읽어야 되냐? 기본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. 기본서. 자꾸 요약집 찾지 말고 기본서에서 법조문을 자꾸 읽어야 돼요. 그래야 눈에 익혀놔야 이런 이제 문장으로 출제가 됐을 때도 1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. 또 이 문제 풀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과정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, 옳은 거를 찾아라. 또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는데 특히 옳은 거 찾아라 하는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. 그럼 옳은 거 찾아라 해갖고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쭉 읽는데 1번 읽을 때 이거 틀렸어. 틀렸다. 2번 지문 읽는데 틀렸어. 그럼 여기다 그냥 체크해버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. 또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읽다 보면은 뭘 찾는지 몰라갖고 틀린 거에 또 체크해갖고 딱 틀려버린다면 이게 다 실수해갖고 틀리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시험 문제, 이 문제 풀 때는 자꾸 버릇을 들여야 돼요. 옳은 거 찾아라 하면은 문제 전체에다 동그라미 쳐갖고 다시 읽어보고 실수하고 그러지 않게끔 또 틀린 거 찾아라 하면은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에다 X표 쳐갖고 이건 틀린 걸 찾는구나 이런 이제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이런 자꾸 연습을 해야 돼.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. 특히 이 옳은 거 찾는 문제에서 꼭 실수를 한다며. 이거 다 읽어 내려가다가 틀린 거 하나 띡 나오면 그거에다가 딱 체크해갖고는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왜 이런 문제를 틀렸을까 또 후회 엄청 해. 근데 후회해봤자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이야.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게끔 자꾸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런 긴 지문들 자꾸 눈에 익혀야 되니까 기본서 자꾸 봐야 돼. 기본서를 자꾸 읽어야 되고.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정오 문제 출제 문항수다.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크게 이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야. 그럼 이 중에서 뭐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? 옳은 거 찾는 문제 틀린 거 찾는 문제 뭐가 더 어려울 거? 옳은 거 찾는 거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운 거야. 왜? 옳은 거든 틀린 거든 다 틀린 지문 찾는 거야. 그럼 우리가 기본서에서 맨 옳은 지문만 맨날 보죠. 공부를 하는데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은 이 5개 지문 중에서 4개는 틀렸다는 거예요. 4개는. 그럼 4개 틀린 거를 다 찾아내야 뭐가 옳구나 맞출 수가 있어. 근데 틀린 거 찾아라 하면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 중에서 다 맞고 하나만 틀렸다는 거예요. 그럼 어차피 옳은 거를 찾든 틀린 거를 찾든 우리가 뭘 찾는 거냐? 틀린 지문을 찾아내는데 옳은 거 찾는 것은 틀린 지문을 4개를 찾아내야 되고 틀린 거 찾는 지문은 하나만 찾아내면 되니까 이 틀린 거를 찾는 문제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쉽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볼 때 옳은 거를 찾는 문제가 많으면은 그에는 난이도가 어렵다 그래요.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저 옳은 거 찾는 문제가 14문항밖에 안 돼요. 틀린 게 26문항. 그러니까 난이도가 작년에는 좀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거하고 구별해갖고 22회 시험 보면 옳은 거 찾는 게 거꾸로 24문항. 그러니까 재작년 22회 시험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게 많으면은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. 그 다음에 그 5번.
자,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지문별 출제 문항수다 해서 원래 이 국가가 주관해갖고 시험 볼 때는 1번부터 5번까지가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 20%씩 1번이 정답인 지문이 8문항, 2번도 8문항 이런 식으로 8문항씩이 되게끔 출제하는 게 원칙이야.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보면은 똑같이 8문항씩 답이 나오는 적이 없어. 이게 가감이 좀 있어갖고 최소 6문항에서 최대 10문항까지 이게 이제 한 번호에 집중적으로 정답이 많이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니 작년 시험 23회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그 중에서 5번이 정답인 지문이 문제가 10문항이야. 4분의 1 10문항. 그러니까 5번 갖다 찍었으면은 자기가 푼 거보다 더 맞춰 그냥. 그래서 5번이 가장 많이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 22회 시험도 보면은 5번이 정답인 문제가 9문항 제일